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이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엄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신원을 잇따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추적 중인 경찰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북영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총 14개의 계정을 파악했으며 이 중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를 벌여왔으며 기존 입건자 8명에 더해 최근 유포자 2명을 추가로 포착해 입건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10명 중 6명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나머지 4개의 해외 계정에 대해서는 신원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없으며 최초 유포자로 의심받던 피의자가 자신도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유포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윤철 부총리의 고발장과 제출된 게시글, 캡처 자료 14건을 토대로 가짜뉴스의 최초 생산 원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에 지금 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 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사갔다는 그런 매체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혐오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 없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민정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거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발표하는 시점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가십시다.